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은 생활 속의 숨은 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광주 서산초등학교 교사 이경학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누구나 경험하게 될 정전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탐구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전기 현상을 살펴볼 건데요. 과연 정전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전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전기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전기와 관련된 생활용품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이런 정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여자친구의 그 머리카락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은 정전기와 반응이 돼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자, 머리카락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머리카락이 위로 솟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정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전기는 건조한 겨울날 털실로 짠 스웨터를 입고 벗을 때, 또는 새로 된 문손잡이를 잡을 때 따닥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바로 정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전기라는 것 자체는 멈춰있는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는 멈춰있는 전기, 또 물체의 마찰을 통해서 생기는 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전기는 BC 600년 전에 그 철학자 탈레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 호박을 막 열심히 닦고 있는데 이 호박 근처에 먼지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정전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정전기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은 날은 이 공기 중에 멈춰 있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건조한 날 공기 중으로 이 정전기가 흡수되지 못해서 우리 몸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멈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멈춰 있는 전기가 특정 물체를 만나게 돼서 순간 흐르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바로 정전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모든 물체, 특히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원자 핵은 플러스 극을 가지고 있고 그 원자 핵 주변은 마이너스 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가 있는데요. 원자 핵은 무겁고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전하 같은 경우는 가볍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되거나 특히 대전을 시켰을 때 이때 마이너스 전자가 옮겨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석과 같이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개의 쌍극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전하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전하의 움직임으로 정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을 특히 또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현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요, 바로 벼락이 치는 모습입니다. 이 벼락도 땅과 그 다음에 구름 사이에 순간 정전기가 흘러서 이렇게 번개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정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정전기는 2000볼트에서 5000볼트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정전기로부터 우리가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순간 정전기가 흐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전류가 우리 몸의 전체에 흐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생활 속 정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끄럼틀 통 안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미끄럼틀을 왕복 운동을 하다 보면 옷이나 머리카락에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거나 또 손잡이를 만졌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문 손잡이와 그 사이에서 정전기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빗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죠. 특히 또 겨울철에는 악수할 때 손과 손을 마주했을 때 순간 멈춰있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때 또 정전기가 발생하고, 특히 많이 경험해 볼 그 경우인데요. 합성 섬유로 된 모자라든지 옷을 가지고 입고 벗을 때 이렇게 정전기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전기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직접 선생님이 하나하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실험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실험에 포함된 준비물은 실험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위나 칼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루건을 또 이제 사용하게 될 건데요. 글루건을 사용하다가 또 손에 대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침핀 같은 경우는 뾰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졌을 때 쉽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빨대 정전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은 종이컵과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빨대, 시침핀, 그리고 이렇게 털실이 필요하겠습니다. 털실 대신에 지금 선생님은 정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털 재질의 재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빨대를 있는데 그 빨대 끝 부분에 이제 특히 주름 빨대로 된 부분은 그 주름이 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시침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은 이후에 종이컵 위에다가 시침핀을 이용해서 가볍게 위에다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웨터나 털을 이용해서 다른 빨대나 플라스틱관을 열심히 마찰을 시켜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종이컵 가까이에 털실에 문질렀던 플라스틱 막대라든지 관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정전기 때문에 빨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털실 재질로 된 부분을 비빈 다음에 빨대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정전기 현상에 의해서 플라스틱과 빨대가 서로 달라붙어서 돌아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정전기가 다 흐르게 되면 빨대와 빨대는 서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같이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예, 선생님과 같이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종이컵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시침핀, 그리고 이 빨대가 있는데 빨대 주름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종이컵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라든지 빨대를 이용해서 열심히 마찰을 시켜줘서 정전기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즉, 열심히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서 이쪽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서로 대전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실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여러분들 집에서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가지고 함께
플라스틱 숟가락을 한번 돌려보는 활동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시럽에서 이제 달리 플라스틱 그 숟가락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숟가락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고무차력이라든지 차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무차력을 이용해서 숟가락을 놓고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너무 마찰력이 크지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숟가락 위에 고무차력을 얹히고 균형을 잡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막대를 스웨터나 털을 이용해서 열심히 마찰시킨 다음에 끝부분을 대게 되면 숟가락 근처에 플라스틱 막대를 대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플라스틱 숟가락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지고 이번에는 가까이 가져가니까 숟가락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빨대가 플라스틱 관에 달라붙었다면 이번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정전기에 밀어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숟가락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고무차력을 이용해서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겠죠? 예. 조금 더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열심히 마찰을 시켜서 자, 이번에 플라스틱 숟가락 손 잡는 부분에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자니까 숟가락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죠? 예. 지금 방금 전에 보였는데 지금 정전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이 정전기 봉을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보겠죠. 네. 자,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 털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면 방금은 정전기 막대를 이용해서 선생님께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실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재질로 되어 있는 컵을 이용해서 정전기 장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그리고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호일, 쿠킹 호일, 그리고 털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플라스틱 컵 사이에 알루미늄 컵 2개를 끼워 넣기 위해서 이쪽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밑그림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 컵 안에 알루미늄 컵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집에서 이걸 잘라낸 다음에 이게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글루건을 이용해 가지고 접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본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그 모습은 보여주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험 영상을 보고 또 같이 한번 선생님과 실험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호일을 감는 게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가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호일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플라스틱 컵 가운데 호일이 오도록 해가지고 이때 또 마찰시키는 봉을 가지고 알루미늄 컵 가까이 됐을 때 알루미늄 호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찰시킨 풍선이나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서 명주실 또는 알루미늄 컵에 가까이 가게 되면 저렇게 움직이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정전기 막대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호일이 왕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정전기 막대를 이용해서 정전기 장구에 소리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정전기 막대에서 정전기를 만들어줘 가지고 알루미늄 컵을 지나서 이렇게 전화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정전기 장구가 두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 잡았을 때도 선생님 몸에 있던 전화의 움직임 때문에 정전기 장구가 계속 움직이게 되겠죠. 네. 또 다른 거 하나를 살펴보면, 자, 선생님이 만들었던 정전기 장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은 정전기 벨이라는 교구입니다. 이 정전기 벨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조하고 비슷한 구조인데요. 여기에서는 전화가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금속 재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정전기 막대를 이용해서 정전기 벨이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정전기 벨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봤던 것은 정전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정전기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움직였을 때 소리가 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예. 예. 다음은 풍선과 알루미늄 캔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선생님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캔과 그리고 이 풍선이 있는데요. 풍선을 이용해서 열심히 털실로 마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찰을 시킨 다음에 캔에 가까이 가게 되면 캔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풍선과 털실을 마찰을 시켜서 정전기를 가지게 한 다음에 정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캔을 만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당겨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정전기 막대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전기 막대에서도 알루미늄 캔이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예,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아래에 호일을 아주 작게, 여러분들이 가장 작게 만들 수 있을 크기 정도로 호일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무거운 거로 눌러준 다음에 플라스틱 관 안에다 넣고 정전기 막대라든지 풍선을 마찰을 시켜가지고 또 정전기 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과연 정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구조를 좀 더 정전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남겨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복사를 하기 위해서 복사할 수 있는 물체를 복사기 위쪽에다 올려놓죠. 그리고 거기에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간 플러스로 대전된
드럼에 전하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까맣게 나타나는 토너 가루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이 과정에서 인쇄물에 드럼을 쪼여서 정전기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그걸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거가 된 다음에 플러스 전하를 띤 토너 가루가 이제 종이에 묻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킨 종이에 드럼을 이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복사물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정전기를 이용한 터치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집이나 아니면 예전에 핸드폰에서는 이런 정전기 방식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순간 전류를 전기가 흐르게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가정에 보게 되면 그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방식이 필터 방식이 있고 정전 집진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양쪽 극에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쪽을 지나는 공기에서 먼지나 뭐 이런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그 필터에 가까운 부분에 달라붙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전 집진 방식의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음식이 새지 않도록 뚜껑을 이렇게 포장랩을 이용하는데요. 이 포장랩 같은 경우도 포장랩을 그 롤에서 떼어내는 순간 정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포장용 랩을 이용해서 음식이 쏟아지지 않게 덮는다든지 뭐 과일을 삶는다든지 이럴 때 랩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정전기 청소포라는 게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부분에 정전기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걸려진 정전기 청소포를 이용해 가지고 먼지가 있는 곳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먼지가 바로 청소포에 달라붙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주유소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위험한 장소에 전기가 흐르면 안 될 위험한 곳 부분에 이렇게 검정색 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전기 방지판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유를 할 때 순간 정전기가 흐르게 되면 그 주유소 근방에 있는 유류가 증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정전기와 만나게 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유할 때는 정전기 방지판에 손을 대고 순간 몸에 있는 정전기를 흐르게 한 다음에 주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정전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항상 멈춰 있는 정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가 물을 만나게 되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손을 잘 씻어주고 그걸 물로 전하를 내보내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이 건조하지 않게 보습 로션을 골고루 발려줘가지고 습도에 약한 정전기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겨울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정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뭐 젖은 빨래를 널어준다든지 아니면 가습기를 돌려줘가지고 공기 중에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니트나 그 스웨터 부분에 하단 부분에 아래쪽에다가 클립 같은 경우를 꽂아 놓게 되면 정전기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스웨터를 입고 벗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문고리를 손으로 잡을 때 문고리를 잡기 전에 먼저 그 문고리가 달려있는 문에 손을 대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전하가 흐르게 돼서 정전기가 생기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이나 열쇠 또는 손톱을 가지고 문고리를 먼저 만져주게 되면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철 스웨터나 털이 달린 옷을 입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옷을 먼저 벗는 게 아니라 양말을 먼저 벗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정전기를 내보낸 다음에 스웨터나 털이 달린 옷을 벗게 되면 정전기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전기와 관련된 현상을 알아보고 정전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전기를 이용한 용품들, 그리고 겨울철 정전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